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라는 코멘트와 함께 자료들을 보내주셨네요. 네, 빅손님, 그리고 AMD의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자료들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AMD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죠. 맞습니다. 2026년 2월 3일,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장이 딱 마감된 직후에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가 정말 좀 기묘한 미스테리를 남겼어요. 기묘한 미스터리요? 네. 발표된 숫자만 딱 떼어놓고 보면 거의 완벽해 가까운 성적표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주가는 무려 17%나 폭락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바로 그 지정입니다. 실적은 축포를 터뜨렸는데 주가는 비명을 질렀다. 그렇죠.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습니다. 우선 시장을 열광시킬 뻔했던 그 완벽한 성적표부터 한번 살펴보죠. 2025년 4분기 실적, 겉으로 드러난 숫자들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화려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예상을 모든 면에서 뛰어넘는 트리플 비트, 그러니까 트리플 비트였습니다. 트리플 비터요? 네. 팩셋에서 집계한 월가의 컨센서스, 즉 시장의 평균 기대치랑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실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네, 한번 비교해 주시죠. 먼저 매출은 10억 2,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2억 7천만 달러. 시장에서는 한 96억 7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아, 6억 달러나 더 나왔네요. 네, 거의 6억 달러나 더 벌어들인 셈이고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34%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와,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굉장히 좋았다고요. 이게 사실 기업이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영업 능력을 보여주는 조정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Adjusted EPS는 1.53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32달러를 그냥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서프라이즈네요. 네, 근데 더 인상적인 건 조정 매출 총이익률, Adjusted Gross Margin인데요. 57%를 기록했어요. 57%요? 네, 월가의 눈높이는 한 54.5% 정도였습니다. 이익률이 예상보다 2.5%포인트나 높았다는 건 그만큼 비싼 제품을 잘 팔았다는 의미라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성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역시나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AI, 즉 데이터 센터 부문이 이번에도 주인공 역할을 한 건가요? 역시 핵심 동력은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아, 역시. 이 부문 매출이 무려 5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9%나 폭증했습니다. 39%요? 네, 특히 그 AI 시장을 겨냥한 인스팅트 GPU의 출하량이 크게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죠. 네. 동시에 기존의 확실한 캐시카우인 EPYC 서버 CPU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증명했고요. 아, EPYC도 여전하군요. 네, AI 시대에 GPU만 주목받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옆에서 묵묵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성능 CPU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워낙 압도적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아는 PC나 게이밍 같은 다른 사업들도 뒷받침을 잘해준 거네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 및 게이밍 부문 매출도 39억 4천만 달러로 37% 성장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여기도 성장이 높네요. 네, 특히 AI P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성능 라이젠 프로세서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죠. 어느 한 곳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좋습니다. 과거 실적은 그야말로 A+ 학점이네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분기 전망, 즉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았는지가 더 중요했을 텐데 이 역시 긍정적이었다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미스터리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다음 분기인 2026년 1분기 가이던스마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아, 가이던스까지 좋았다? 네, 1분기 매출 전망치로 98억 달러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3억 달러의 범위를 제시했는데요. 당시 월가의 예상치는 9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익률 전망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매출 총이익률은 약 55%로 제시했는데 이것도 시장 예상치인 54.5%를 소폭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성적표도 완벽했고 미래에 대한 약속도 시장의 기대 이상이었던 거죠. 여기에 또 CEO 리사수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까지 더해졌죠. 아, 맞습니다. 컨퍼런스 콜. 네,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는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핵심 발언 몇 가지만 짚어보면 그녀는 2025년은 AMD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였으며 사상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우리는 이제 막 단연간에 걸쳐 이어질 고성능 컴퓨팅 및 AI 수요의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을 뿐이다 라면서 거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죠. 특히 AI 가속기 매출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부분이 시장에 큰 울림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AI 가속기, 즉 인스팅트 GPU 매출이 1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건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공격적인 숫자입니다. 110억 달러? 네. 이 발언은 우리가 바로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라는 선언과도 같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역대급 실적,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미래 전망, 그리고 CEO의 자신감까지. 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한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다음날 시장은 AMD에게 마이너스 17%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을까요? 그렇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실적 분석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발표된 숫자의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4가지 불안 요소를 간파했습니다. 4가지나요? 네. 겉으로 드러난 파티 상차림은 화려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 불안 요소는 무엇이었나요? 첫째는 일회성 중국 매출이라는 함정이었습니다. 일회성 중국 매출이요? 네. 이번 4분기 매출 1,002억 7천만 달러 안에는 미국 정부의 일시적인 수출 허가 덕분에 가능했던 대중국 MI308 GPU 수출액 3억 9천만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 금액을 자신들의 예상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에는 없던 보너스 점수가 갑자기 포함된 거군요. 이걸 빼고 봐야 AMD의 진짜 실력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 일회성 매출 3억 9천만 달러를 제외하면 실제 매출은 시장 기대치랑 거의 일치하는 인라인 수준이 됩니다. 인라인. 네, AI에 대한 시장의 그 뜨거운 기대를 생각하면 예상대로는 곧 실망을 의미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원했는데 막상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냥 평소와 같은 선물이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도 수익성과 관련된 일종의 착시 효과였다고요? 네, 57%라는 놀랍도록 높은 매출 총이익률에도 비슷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요? 네, 여기에는 무려 3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재고 관련 충당금 환입 효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충당금 환입이요? 좀 어렵네요. 이건 회계적인 처리인데 쉽게 말해서 과거에 이 재고는 못 팔 것 같으니 손실로 처리하자고 장부에 기록해 두었던 것을 다시 팔 수 있게 됐으니 이익으로 되돌리자고 바꾼 겁니다.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파티상 차림이 화려했는데 알고 보니 지난번에 먹다 남은 음식 다시 데워내온 게 일부 섞여 있었다. 이런 느낌이네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약간 속은 기분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효과를 제외하면 실제 이익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이 금액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 이익률은 55%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55%. 물론 55%도 여전히 훌륭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그 57%라는 숫자와는 무게감이 다르죠. 어닝 서프라이즈의 상당 부분이 실제 영업력 향상이 아닌 회계적 처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실망감을 안겨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겉으로 드러난 숫자들의 착시 효과는 이해가 되는데 미래 전망까지 좋게 발표했잖아요. 여기에도 뭔가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한 함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가이던스의 세부 내용에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이요? AMD는 다음 분기인 1분기 중국향 매출이 약 1억 달러로 급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분기에 일회성으로 3억 9천만 달러를 벌었는데 바로 다음 분기에 1억 달러로 쪼그라든다는 거죠. 일회성 매출의 약효가 바로 끝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가이던스는 좋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고마진 매출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는 구조였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수익성 악화의 전조로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더 큰 문제는 영업비용 전망치였습니다.
1분기 영업비용으로 30억 5천만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게 월가의 예상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비용이요? 네. 매출은 예상만큼 늘지 않는데 R&D나 마케팅 같은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쓰겠다는 신호니까요. 시장은 즉각적으로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겠구나라고 반응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AMD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외부 환경과 시장의 심리적인 요인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 시점과 맞물려서 AMD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로 꼽히는 오픈AI의 자금난 문제가 불거진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아, 오픈 AI 이슈가 그때 터졌군요. 저도 그 뉴스는 봤는데 그게 AMD 실적 발표와 맞물리면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고는 미처 연결짓지 못했네요. 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죠. 바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올림픽 신기록을 세운 선수에게 왜 1초도 단축하지 못했냐고 타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하, 그러네요. 지난 1년간 AMD 주가가 70%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는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죠. 네네. 아주 좋은 실적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결국 역사적인 서프라이즈가 없자 그동안의 엄청난 상승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17% 폭락이라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분석한 이 네 가지 이유에 대해 월가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그들의 시선도 상당히 엇갈렸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명확하게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AMD의 장기적인 AI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단기적인 실행 능력과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코는 일회성 중국 매출을 빼면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영업비용 증가는 다소 필요하게 느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아, 비용 문제를 지적했군요. 네, 이건 방금 우리가 분석한 비용 문제, 즉 오형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한 거죠. 네네. 반면에 모건 스탠리의 조셉 무어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나요? 그는 AMD의 AI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지금까지의 기대감은 대부분 AMD가 스스로 말한 것에 기반할 뿐 정작 중요한 고객들은 아직 그 시스템 성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와, 정말 날카롭네요. 한마디로 아직은 너희의 희망사항일 뿐 시장에서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티그룹의 아팁 말릭 같은 애널리스트는 차세대 AI 가속기인 MI450이 출시될 때까지는 지켜보자. 그러니까 wait and see 모두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보면 벤진과 집계에 따르면 32명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 주가는 274.23달러로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 높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엔비디아와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단기적인 실행력에 대한 깊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빅손님을 포함한 AMD 투자자로서 앞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까요? AMD의 주가 형방을 결정할 핵심 관전 포인트들을 정리해 주시죠. 앞으로 몇 개의 중요한 시험대가 AMD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연 MI450의 성공 여부입니다. MI450. 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차세대 AI 가속기 MI450과 여러 서버를 묶어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제공하는 렉스케일 솔루션, 헬리오스. 이 두 제품의 성공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진정한 시험대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말과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결과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 온 거네요. 정확합니다. 성능, 가격 경쟁력, 그리고 개발자들이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지, 즉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모든 면에서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기대감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비용 통제와 수익성 증명이겠네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날카롭게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AR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영업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투자가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발표될 실적들에서 조정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AI만 쳐다보고 있지만
AMD의 전통적인 강점이었던 기존 사업의 저력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 기존 사업의 저력입니다. 특히 AI 서버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EYP CPU의 성장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EYP. 네, AI 시대에 오히려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죠. 차세대 베니스 CPU가 인텔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AI 사업의 변동성을 상쇄시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빅소님과 투자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시장은 이번에 AMD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주가를 17%나 끌어내리는 혹독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말 냉정했죠. 5개의 T 하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주가 폭락은 AMD의 장기적인 AI 비전과 성장성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 신호를 시장이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과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과민 반응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투자 기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MD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과 주가가 폭락한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